자, 졸리면 뒤에 서서 듣고요. 요거 교탁 뒤에 놔뒀으니까 뒤에 서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졸릴 것 같으면 뒤에 서서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네. 일단 오늘 종강 날이라서 결석이라고 해야 되나? 결석도 오늘 맞네. 종강인데. 일단 종강 날인데 보강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안 돼도 영상으로 줄 거고요. 일단 근데 설문을 거수로 한번 해볼게. 지금 안 온 친구들도 있긴 한데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그 친구들을 하기로 하고 내가 어저께 2학년 수업하다가 이제 2학년들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는데 이쪽 지역은 보세요. 이쪽 지역은 직전 보강을 전날에 하루만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나눠서 하는 학원들도 들어있다. 그래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니야 들어갈 거 없어. 나중에 시험 다시 칠 거야. 그래서 혹시 직전 보강 당연히 일단 시험 전날에는 당연히 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당연히 하는데 시험 전날 그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자습이라도. 자습이라도. 오케이. 어차피 불 거긴 하거든요. 안 돼도 이제 영상인데 가급적이면 너희 시험 기간이니까 너희 스케줄에 맞춰서 집이 멉니다. 내지는 저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하고 자습을 원하는 친구들은 맞춰서 좀 부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이야기하려 했었더라. 그치. 일단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너희 시험은 전략 싸움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막무가내로 우당탕탕 한다고 될 게 아닌 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남다르다. 어저께도 잠시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중간고사 이제 한 번 쳤어. 중간고사 한 번 친 거 가지고 잘 봤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하거나 안심해서 더 나아가면 방심해서 더 나아가면 자만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못 봤다라고 해서 또 벌써 좌절하거나, 그렇지,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좌절해,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못 봤다고 해가지고 디프레시 되는 거, 자신감을 조금 이제 상실하는 거, 그거 더 나아가게 되면 좌절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포기지요. 그러기 이르다는 겁니다. 잘 봤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기 이르고 못 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봤어. 총 너희가 10번의 시험이 되게 중요하지요. 10번의 시험 가지고 수시로 가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한 번 받고 아직 등급이 확정도 안 됐습니다. 1학기 등급이. 기말고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특히 수학은 대다수의 학교들, 배재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영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광문도 마찬가지고 상일여고 강동고 전부 다 쉽게 낸 겁니다. 한영고는 그나마 조금 어렵게 냈지만 특히 배재고는 되게 쉽게 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뭘 준 거다? 유예를 준 거야. 중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왔지. 중학교 시험에서 갑자기 확 어렵게 되면 멘탈 털리니까 약간만 내가 맛만 보여줄게 라고 보통 중간고사 때 그렇게 친다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너희가 전략을 안 가지고 시험을 대비를 하고 전략을 안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바바바박 떨어집니다. 특히 시간 배분이나 계산 실수가 확 나오면서 10점, 20점 차이가 확 나는 게 기말고사거든요. 그럼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은 충분히 기말고사 가지고 메꿀 수 있고 시험 잘 본 친구들은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등급이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 일단 우리가
애시당초 원방, 직방, 평면 좌표 여러 가지 부등식 어렵지요. 특히 도형의 방정식 어렵지요. 안 그래도 난이도가 어려운 커리큘럼인데 너희가 고등수학상 뒷부분 선행학습도 잘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선행학습도 잘 안 되어 있고 맞지 상호나 선행 준원이도 마찬가지였고 초반에 선행학습도 잘 안 되어 있고 뭐 지훈이도 그 심화학습 그다음에 뭐 동현이도 마찬가지고 규웅이도 마찬가지고 심화학습이 이 중간고사 범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했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한 명도 지금 결석한 친구들을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범위에 대해서 완성도가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인 한 가지. 그다음에 애시당초 어려운 커리큘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요인 한 가지. 그다음 세 번째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학교 시험 난이도 자체도 올릴 거라는 것이 그 세 가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말고사 때 자칫 잘못하면은 성적이 와장창창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특히나 선방한 친구들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요.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닙니다. 전략을 좀 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주일 전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3일 전에는 절대로 3일 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기간 들어가기 3일 전인 거야. 수학 시험 치기 전 3일 전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 3일 전부터는 절대로 수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풀면은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 한 문제 풀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문제 5문제, 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문제에 한 10문제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있는 양 자체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멘탈이 털립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면. 그래서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그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멘탈이 털린다. 규웅아 보고 있나? 듣고 있는 거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문제,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요때는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는 뭐 학생마다는 다를 거야. 뭐 심화학습이 특히나 우리처럼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주일 전까지는 좀 많은 양의 문제를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10% 정도의 새로운 문제에 가져가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통 10% 20% 정도, 맥시멈 20% 정도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루 수학 공부를 한다 싶으면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이게 일주일 전까지 가져가는 건데요. 평소 때는 뭐죠? 한두 문제가 아니라 4-5문제를 보통 어려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2시간 공부 중에서 30분 이상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시험 기간 때는 10분 정도, 한두 문제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전략이 좀 따로 있는 게 이거는 심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형적인 고난도, 교육청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교육청 기출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교육청 기출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고민하면서 푼다라기보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 10초, 20초 한 식을 한번 세워보고요. 10초, 20초 식을 한번 세워본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서 우리가 논리 구조, 그 다음에 핵심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푼다는 느낌, 고민하면서 푼다는 느낌보다는 정리, 암기, 수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딱 시험 기간 때만큼은 암기가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딱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거 헷갈리겠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 정리한 식으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근데 교육청 기출을 수업 때 거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왜 세모 쳤냐면 어저께
뭐냐 지옥 훈련 테스트 그게 다 교육청 기출이었거든요. 내가 집에 가서 세 보니까 1번 문제랑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한 문제 두 개 빼고는 다 교육청 기출이고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았고 그다음에 최신 기출 중에서 내가 몇 문제를 출제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기출 모의고사 때 풀렸던 문제 몇 개를 내가 어저께 출제를 안 했거든요. 엄청 유력한 문제. 그거는 직정 보강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너희가 따로 정리를 빨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내가 세모 친 이유는 뭘로 정리해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모의고사 때 쳤던 문제 중에서 교육청 기출 아니면 우리가 5주차, 6주차 그렇죠? 5주차, 6주차 주간지 그 주간지가 교육청 기출이었지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눠줬던 최신 기출, 그렇지? 최신 기출 프린트, 최신 기출 그 프린트 그걸로 준비를 해도 되고 일단 그 이전에 앞서서 어저께 쳤던 지옥 훈련 테스트 3회차, 그렇지? 그거 가지고 대비만 좀 해줘도 충분할 거란 겁니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순서가 맞겠지요. 뭐 요거는 이제 얘네들은 여기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지웅이나 몇몇 친구들 내가 몇 번 그 상담했는데 규웅이도 마찬가지고 뭐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 무슨 말이다?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유형의 문제. 그 유형의 관점의 문제, 뭐 시소법칙이라든지 뭐 시기길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봤었던 그런 유형의 스케일이 담겨져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뭐 교육청 기출 중에서 15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17년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17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거 17년, 18년 그 이전 기출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에 얼추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영이 많이 되고 뭐 문제집 풀 때마다 나오고 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한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뭘로 지금 대비를 했다? 우리 교재로 치자면은 라스트 찬스. 그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일품 고쟁이, 하이퍼 531, 채광 TOT, 블랙라벨 뭐 기타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교재가 절대 등급이란 책, 그 다음에 하이엔드란 책, 그 두 개 정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렇지.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보다는 정리, 암기 위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지금부터는 라스트 찬스 기준으로 100번 때까지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100번 정도까지는 풀어야 단원별로 100번 정도까지는 풀어야 심학습이 어느 정도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해줘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봐줘야 됩니다. 왜? 원래는 입학 전에 보고 와야 되거든요. 라스트 찬스가 원래 내가 수업할 때 겨울 방학 때 쓰는 부교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너희한테 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심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겨울 방학 때 이것들을 다 하고 학기 중에는 우리 주간지 플러스 하기 전에 봤었던 그 문제들 있죠. 주간지 그냥 그래서 그런 기출들 문제들 가지고 주구장창 연습을 한다 그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 해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히 정리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시험에 나온다 가정하고 딱 나는 이 문제 한 문제밖에 못 봐, 이 유형을 이거 하나밖에 못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나올 때를 가정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논리 정리하고 설명 가능할 때까지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문제당 2분 정도. 그러니까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너희들한테 숙제 내줄 때 당시에는 풀고 고민하고 분석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좀 까다로운 문제 기준으로 한 5분은 자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짧으면 1분, 좀 어려우면 2분. 그렇게 해서 고민을 어떻게 10초, 20초씩만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뭐만 해줘라? 지금 입장에서는 10초,
20초 식만 딱 한번 잡아보고 어떻게 풀지 방향만 한번 딱 잡아보고 바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평소랑 달라. 평소 때는 고민이 압도적으로 중요했지만 시험 기간 때는 누가 더 많이 보냐 싸움이고, 지금 특히 우리가 원래는 새로운 문제를 하루에 한두 문제씩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특히 우리는 얘를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하루에 못해도 10문제에서 20문제는 하루당 봐줘야 됩니다. 왜? 100번 때까지 풀린 친구들이 거진 없거든요. 뭐? 주관치 플러스하기 바빴고, 교육청 기출 풀기 바빴고, 복습하기 바빴고, 그쵸? 모의고사 오답하기 바빴고, 수행평가하기 바빴고, 그래서 빵꾸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라면은 이게 안 중요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 잘 들으세요. 오답. 모든 숙제에 대한 오답. 모든 숙제. 그냥이 아니라 모든 숙제에 대한 오답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숙제들에 대한 오답 말고 너희가 몰라서 별표 쳐서 질문했던 거, 내지는 처음에는 몰랐으나 너희가 다시 풀어보니까 풀려서 그냥 맞췄다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 표시를 잘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문제, 그치? 이걸 이제 뭐 질문했던 문제라고 할까요? 몰라서 질문했던 문제, 그 다음에 우당탕탕 푼 문제라고 할게요. 우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별표 한 개, 진짜 몰랐던 문제랑 처음에는 몰랐으나 풀렸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당탕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문제들이랑 너희가 여기까지 됐으면 정말 좋은데 어디까지 됐으면 정말 좋으냐? 너희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중요하네라고 판단하면서 숙제했던 문제들, 그런 것까지 너희가 꼼꼼하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함정 문제, 치명적인 함정 문제. 그 너희가 실수한 문제들 중에서 오답들 중에서 일부는 계산 실수도 있겠지만 되게 치명적인 함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직방을 이렇게 잡는 순간 점집 껐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거?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새로 추가로 너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었지.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직방 두 개 이런 식으로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너 0대고 너 0대. 그럼 여기 L1이 있고 요 L2가 있어. 그럼 L1과 L2가 만나는 요 군방정식을 얘가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군방정식이 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지는 않았지. 한 개 예외가 있었지. 너 직선 자체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L2 자체는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런 치명적인 함정 문제들을 너희가 잘 정리를 해 놨어야 해. 내가 수업 때도 몇 번 강조했어. 실수 문제, 함정 문제, 그렇지? 그런 거 잘 정리해 놔라. 오답 노트랑 별개로. 근데 그걸 지금 깜빡하고 못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빨리빨리 오답하면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보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고사 때처럼 기말고사도 너희가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직전 보강 때 줄 건데 너희 스스로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편적인 함정 문제를 정리할 건데 너희 스스로 빠지는 좀 이제 개인차가 있는 또 함정 문제들 있잖아요. 나는 항상 어떤 경우가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계산을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것들이 조금 너희가 분석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시험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다시 말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에 이게 결국 몇 문제가 봐줘야 되느냐? 300문제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우악 봐야 된다는 거죠. 다락 봐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풀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못해도 50문제,
많으면 100문제 정도씩은 너희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거진 일주일 남았죠. 길게 남은 친구들은 10일 남은 친구도 있긴 한데 지금부터 10일은 아니구나. 일주일도 안 남았구나. 그렇지. 사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안 늦었어. 그래서 뭐 조금씩만 줄이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3 해주게 되면은 60문제. 그럼 대충 50문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00문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진 다 400문제 정도는 너희가 지금 시험 오늘부터 시험 기간, 시험 전날까지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아마 목요일부터 시험인 학교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들 말고는, 그치? 지금부터 딱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목요일부터 시험인 친구들은 이 양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금 일주일 전부터는 누가 더 많이 보냐 싸움이라고요. 누가 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사람 머리가 장기 기억을 안 가더라도 단기 기억만으로도 일주일은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보냐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암기 과목은 더 심해. 수학이라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그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민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 전에서 이제 핵심은 새로운 문제를 안 푼다는 거랑 뭐가 중요하냐면 재탕, 모든 숙제, 오답, 질문, 우당탕탕 푼 거, 생각한 거, 함정 문제들 다시 다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좀 추려서 너희가 이거 하면서 요때 내가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볼 것들을 좀 추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다 여기서 이제 보면서 오케이 됐어. 이거는 완벽해. 하지만 좀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함정의 그 치명적인 함정 그 발생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한 100문제 정도로 추립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그 100문제 정도를 추려서 두 번째 보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리고 1일 전에는 무엇을 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 세 번째. 이것들을 세 번째 보는데요. 세 번째 보는데 그 세 번째 볼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한 50문제 정도로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그 50문제다. 50문제 정도, 3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로 좀 추려서 그 문제를 좀 빠르게 또 뭐 정리랑 암기가 핵심입니다. 정리와 암기가 핵심이고 그 정리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얘도 정리와 암기가 핵심이고 그 정리라고 하게 되면 논리 구조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논리 구조와 핵심 논리 구조와 핵심이란 말은 이 문제에서 뭐 대수적인 관점이 핵심이고 뭐 이 문제에서 뭐 중선 정리가 핵심이고 이 문제에서 무게 중심이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에 봐야 될 것은 여기서 핵심은 직전에 봐야 될 것의 핵심은 함정 문제입니다. 시험 치기 직전에 10분 전, 20분 전에 봐야 될 것은 그 함정 문제들 정리해 놓은 거, 그렇지? 요 함정 문제들 정리해 놓은 거, 이것들을 보는 게 핵심이지요. 왜? 똑같은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무의식에 깔리거든요. 방금 봤던 그 예시들의 함정 문제들을 치명적인 함정 문제들을 저변에 깔고 시험장 들어가면 풀다가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험 중에서 해야 될 것들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디폴트한 중요도인데 여기서 학교 프린트가 있거나 학교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다지요. 답니다. 강동고 말고는 단데요. 배재고도 결국 기출이라는 그 최신 기출 19년도부터 23년도인가요? 맞지? 그것들을 부교재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한영고는 시험 직전 알, 그 다음 광문고는 올림포스,
근데 광문고는 올림포스 변형 문제까지 봐야 돼. 내가 줬던 거. 시험 직전 R은 사실상 킬링 파트가 그때 안 나온다고 안 했었나? 지훈이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밖에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함정 문제들 그렇지. 그래서 요거랑 함께 뭘 같이 보느냐? 여기서도 지금 내가 칸을 잘못 적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 적을 것들을 한 번에 적을게요. 여기 적을 것들을 한 번에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 뭐야 이거? 그렇지. 일주일 전 지금부터 봐야 되고 1일 전에도 봐야 되는데 요 빨간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빨간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교재. 그렇죠? 근데 시험 직전에는 보는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시험 직전 10분밖에 없는데 맞지? 10분, 20분 사이에 볼 건 아니고요. 뭐 여기다 그 부교재나 프린트, 그렇지? 그것을 계속 봐보는 거죠. 자 여기서 1회독,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금 1회독이 돼 있어야 돼. 1회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얘는 합쳐서 너와 너가 합쳐서 2회독이 돼야 되고요. 요때 전날에 3회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회독 할 때의 목적은 일주일 전에 1회독 할 때의 목적은 2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쭉 풀어보면서 모르는 문제 질문하고 일단 모르는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1회독이고요. 2회독에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리 이겁니다. 정리와 암기. 논리 정리하면서 답안지 구성까지 생각하고 서술형 나올 걸 대비해서 그 암기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3회독 때 한 번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요때 보통 한 20문제 기준으로 보통 프린트로 주니까 20문제 프린트 기준으로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한 4-5시간 걸릴 거 여기서는 1-2시간 안에 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 100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좀 시간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 한 개를 좀 보태면 자, 얘는 시험에 나오면 잘 들으세요. 맞출 수 있다 정도까지 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학교 프린트 문제고 숫자 변형돼서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묻는 걸 살짝 바꿔서 냈을 때 나 맞출 수 있어. 아닙니다. 목적은 맞출 수 있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시간 단축이 돼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배제고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그 기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때처럼 내가 간단한 그때 우리가 전날에 봤던 거 그거 맞지? 그래서 킬러 문제인데 뭐였다? 그냥 그래프 4개 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한 줄로 계산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압도적인 시간 단축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왜? 다른 문제들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킬러 문제 기준으로 킬러 준 킬러가 3분에서 5분 걸리는 문제다. 그 다음에 좀 중상 난이도라서 1-2분 걸리는 문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30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숫자 변형돼서 나왔네. 30초 이상 걸리지 않게끔 너희가 완벽하게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라는 겁니다. 느긋하게 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을 좀 더 보태면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숫자 변형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묻는 거 문제 자체를 살짝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묻는 것만 살짝. 그랬을 때는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0초 이내에. 근데 간혹 가다가 뭐가 되냐면
문제 자체가 아예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림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나 뭐 똑같이 나왔어. 근데 묻는 걸 보니까 뭐 가나다 조건에서 뭐 라 조건이 한 개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묻는 걸 바꾸면서 갑자기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그 정도 급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이 털리면 안 돼. 멘탈이 와 이거 내가 봤던 문제인데 왜 안 풀리지? 이 순간 그 시험 망합니다. 야씨 이거 내가 이거 어저께 봤는데 왜 안 풀리지?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한다고요 그 시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멘탈 관리. 아 이거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돌아와서 풀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나 특히나 이 되게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친구면 친구일수록 그치?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완벽하게 대비했거든요. 풀이도 머릿속에 암기했거든요. 근데 안 풀려. 멘탈이 바싹 부서져.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쫄려 계속.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뒤에 풀면서 계속 쫄려. 그래서 뭐가 된다? 시간 배분 망하고 멘탈 털려서 뒤에서 집중도가 떨어져서 계산 실수 막 나오고 그래서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문제인지 조금만 변형됐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핵심. 그 문제의 핵심이 그대로 적용시켜 봤더니 적용이 안 되더라. 무게 중심이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정리다. 사형 정리 가지고 갖다 대봤더니 안 풀려. 그러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핵심으로 갖다 대보고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다른 문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변형 문제나 너희가 그 문제 변형에서 부교재 변형 문제 내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 결국 풀면 좋겠지요. 근데 비효율적이야. 왜? 한 번 하더라도 핵심만 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 숫자 변형된 문제들 안 풀어보더라도 뭐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형 문제들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다? 생각 안 하는 친구들, 핵심을 안 잡고 넘어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문제를 그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몇 번 풀다 보니 핵심이 정리가 저절로 되는 계속 똑같은 관점을 이용해서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정리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도 좀 쫄리는 학교, 그렇지 광문고랑 좀 너무 쉬운 그러니까 쉬운 부교재지만 시험 자체도 쉽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너무 어렵게 나오는 배제고 기출을 그대로 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대로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뭐 저쪽 지역에서 현대고나 세화고나 그런 세화여고나 이런 학교들처럼 변형을 많이 시킬 걸 대비를 해서 그러면 이제 멘탈 털리니까 내가 변형 문제도 좀 몇 문제들은 좀 줄 건데요. 뭐 하여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 때 그런 것들을 좀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직전 보강 때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지금 이거 할 거고 너희 보고 사진 찍어서 이거 한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따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순으로 시간 순으로 할게요. 자, 시험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감독관들이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책 넣으라고 하고 시간에 맞춰서 시험지를 먼저 주지요. 뭐 파본 확인 시간, 그 파본 확인할 때 뭐 하지요? 뭐 파본 확인을 그렇게 따로 안 한다. 그러면은 시험지 받자마자 하여간 1, 2초는 오바고 한 3, 4초 정도 만에 5초 안쪽으로 쭉 한번 눈으로 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뭐
난이도 파악을 먼저 해. 그래서 야, 어려운 문제 되게 많네. 문제 디립다 긴 거 많네. 야, 이거 생소한 문제 많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번부터 좀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라면 고난도 문제라고 하게 되면 난이도 상이라고 할게요. 난이도 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선방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만점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1등급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만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두 개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남은 문제 완벽하게 맞추는 식으로 가야 돼. 그리고 누가 더 빨리 푸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누가 더 한 문제라도 더 푸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은 그냥 말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이면 그냥 너희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난이도가 하, 쉬운 문제야. 그러면 속도를 늦춰야 돼. 뭐 일단 만점이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해서 뭐 좀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나온 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산 실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속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검산하는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내가 3초씩 그러니까 문제 풀고 넘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눈으로 3, 4초 검산하고 넘어가는 습관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3, 4초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을 조금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도, 푸는 속도라든지 검산 비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근데 비중이라고 했지, 어렵든 적당하든 쉽든 하여간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었지요. 1번부터 8번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번호를 지정을 안 해주는데, 뭐 어려우면 한 뭐 5번 정도까지가 될 것이고요. 쉬우면 한 뭐 15번까지가 될 것이고요. 보통은 8번에서 10번까지가 굉장히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절대로 계산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초반 러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초반 러시 주기. 이게 게임 용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초반에 시험지 받자마자 붕 뜬 상태에서 시험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긴장되니까. 평소 모의고사 때는 오늘 준원이처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풀거든요. 긴장이 덜 되지요. 진짜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학교 진짜 시험은 준원이 오늘 했던 것처럼 졸면서 시험 치지 않겠지요. 학교 진짜 시험인데 개 쫄릴 거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뭐 하여간 더 긴장이 돼서 더 집중이 덜 됩니다. 설익은 집중도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평소보다 또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속도는 높아지는데 평소보다 집중도는 떨어져. 그래서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 모의고사 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우리가 지금 13회차까지 모의고사 쳤거든요. 13회 모의고사까지 쳤을 때 기준으로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계산 실수 평균적으로 몇 개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맞춘 시험이 몇 번 있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친구 있나요?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모의고사 치는 거야. 모의고사 내가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이 결국 중요한 전략에 있어서 모의고사 때 연습돼야 되는 그 전략이 첫 번째,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검사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모의고사 풀면서 너희가 돼 있어야 되는 습관. 모의고사 풀면서 너희가 잡아야 되는 습관이 뭐다? 눈으로 풀고 나서 바로바로 검사하면서 넘어가는 습관. 한 문제당 몇 초, 그렇죠? 방금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이 뭐다? 방금 봤기 때문에 했던 실수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계산 실수에 집중적으로 계산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서 계산 실수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꼼꼼히 눈으로 빠르게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1번부터 10번까지 대략적으로 한 문제당 그치? 한 3, 4초씩은 걸려야 되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한 10초 내외. 그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뭐 20초 이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너희가 잡혀 있어야 되는 습관입니다. 모의고사 풀면서 뭐 하여간 자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난이도 파악을 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딱 치는 순간부터 뭐 방금 얘기했듯이 긴장감 첫 번째도 긴장감 통제, 두 번째도 긴장감 통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웬만해서는 뭐 그 집중도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집중도는 떨어지고 거기에 반해서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계산 속도는 높아지면서 초반로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집중도를 높여주려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속도는 뭐 낮춰라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평소보다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너희가 만약에 갑자기 뭐 멘탈이 털리는 경우가 갑자기 있어. 말리기 시작하는 초반. 그렇지? 시험이 말리기 시작하는 초반. 그게 보통 언제냐면 예시를 들자면은 단순 계산 문제인데 내가 뭐 조건을 한 게 덜 읽어서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뭐 내지는 그냥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중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대부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풀어. 이거 문제 끝까지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풀지 약간 생각해 본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방향 잡은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읽으면서 내가 이거 뭐 봤던 문제네, 비슷한 문제네 이러면서 떠오르는 풀이대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와서 시간 잡아먹는 거죠. 내지는 조건 한 개를 빠뜨려 그래가지고 시간 뭐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내지는 또 어떤 거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부교재나 프린트에 있는데 내가 안 풀려. 내지는 그냥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여기서 막혀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시간 다 잡아먹고 그렇지?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 넘어가면서 시계 봤더니 내가 이 문제 못 풀었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서 5분이나 이게 삽질했어. 그 뒤에 문제 영향 줍니다. 그리고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눈두덩이 불어나듯이 막 불어난다는 거죠. 그게 사원아 잘 듣고 그래서 그 초반에 뭘 해줘야 된다? 펜을 딱 내려놓고 심호흡.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딱 펜을 내려놓고 눈 감고 심호흡을 한 3, 4초 그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이거는 모든 그 심리학자들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 예전 원시 시대 때부터 그렇게 딱 디자인돼 있어. 긴장감이 왔을 때 그걸 가만 놔두면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다 보면 그 호르몬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때도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명상까지는 조금 오바지만 명상이 아니더라도 심호흡은 되게 중요하다. 그 말 하면서 자 그다음에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 지금 모르는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가라. 그거를 내가 20초 룰이라고 하거든요. 20초 룰. 20초 이상 걸린다. 내가 풀다가 요까지는 풀었어. 요까지는 풀었는데 요 단계에서 계속 걸려. 근데 한 문제당 20초가 아니라요. 막힌 단계에서 20초 이상 걸리잖아요. 무조건 넘어가세요. 무조건. 이것도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20초 걸리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뭐 평소 때 풀 때 잡혀 있어야 되는 습관이거든요. 모의고사 풀 때 넘어가는 습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리더라. 내가 항상 이거 하면서 같이 비유를 드는 게 그 뭡니까? 그 사즉생 생즉사 뭐 그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살라고 생각하면 죽으려고 생각하면 산다. 그것처럼 이거 그냥 넘어가면서 틀렸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과 이게 계속 찝찝해. 이거 내가 풀 수 있었는데 넘어가 이러면서 아까
말리기 시작하는 그 초반에 모습 상태로 넘어가는 친구들, 빨리 내가 풀고 돌아와서 풀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맞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는 친구들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아싸라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뭐가 된다? 오히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돼서 맞추고요. 이 친구들이 틀립니다. 왜? 말려서 시간 모자라서 돌아올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뒤에 문제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와서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의고사 치면서 진짜로 넘어갔더니 풀리더라. 이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왜 그렇다? 이게 과학입니다. 내가 이게 틀렸던 거야. 원래는 이렇게 갔었어야 돼.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었어야 돼. 초반부터가 접근이 잘못됐던 거야. 근데 내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 관점에 매몰돼. 이 관점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밖에서. 그래서 여기서만 계속 고민해. 뒤에 풀이가 당연히 없거든요. 잘못된 접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 다른 문제 풀다가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게 되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숙제할 때도. 왜 그렇다? 다시 다른 문제 풀다가 돌아오게 되면 관점이 리셋이 돼. 여기서 리셋이 된다고요. 관점이. 그러니까 다시 접근하려고 하니까 뭐야 이거? 이게 잘못됐네? 이게 맞았네? 이쪽 길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다시 풀 때 넘어갔다가 다시 풀 때 풀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애시당초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 매몰되어 있는 관점에서 리셋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하죠. 네 번째, 이것만 하고 이제 쉬었다 볼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이것도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뭐가 지금 돼 있어야 된다? 서술형. 뭐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단답형, 그렇죠? 서술형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풀어야 된다? 초반에 풀어도 괜찮고요. 하여간 마지막에만 안 풀면 됩니다. 마지막에 푸는 순간 이거는 자살행위다. 그냥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보다 한두 등급은 낮게 받겠다. 10점, 20점 정도는 차이가 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왜? 마지막에 푸는 순간 서술형이나 단답형은 일단 특히 서술형은 답안 구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 단답형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지요? 보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어. 자체 검증이 안 되지요. 내가 5가 나왔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 보기에 5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틀렸구나 하고 다시 풀면 되는데 서술형이나 단답형은 그게 없죠. 그리고 답안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에만 집중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객관식에 비해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계산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근데 뒤에 쫓기듯이 푼다? 거의 100%죠. 계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절대로 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중요하다? 특히 서술형 푸는 친구들은 답안지에다가 바로 풀라고 했죠. 시험지에다가 풀고 옮기는 순간 답안지에 바로 푼 친구들에 비해서 한두 문제는 더 놓치게 될 겁니다. 누가 더 많이 푸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야 시간 남았잖아요. 쉬우니까. 고등학교 때 시간 안 남잖아요. 그리고 논술처럼 쓰는 친구들, 특히 한글 쓰는 친구들 내가 쓰지 말랬지요. 한글은 언제 쓰는 거다? 동치에 해당하는 그 식이 없을 때, 동치식이라고 할게요. 동치식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이거지요. 뭐 산술기하에 따라서 내지는 그 산술기하에 따라서 하면서 뭐 이렇게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식체가 역수관계였어. 그래서 풀 때 뭐 이렇게 풀었어. 여기에 점수 배점이 되는 거지. 산술기하에 따라서 요 한글에 점수 배점 없다고요. 그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자만 적지만 한글로 적는 순간 엄청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답안 구성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간은 곱절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말고 철저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할게요. 두근의 합은 뭐 3, 두근의 곱은 뭐 7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식의 점수 몇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치식, 그러니까 근계간이란 동치인 식이 있지요. 산술기하란 동치인 식이 있지요. 그러면 안 적어도 된다고요. 근데 뭐 어떤 거 우리가 쭉 한 다음에 뭐 x는 양수 내지는 x는 실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근을 구했더니 두 개가 뿔마가 나왔는데 한 개가 뿔마인데 이 플러스다라고 하면서 지우면서 이 전제 조건을 적어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x가 뭐 한 개는 뭐 허수가 나왔고 한 개는 실수가 나왔어. 그럼 얘 지워주면서 이런 걸 꼭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논리 근거 같은 것들은 결국 식을 좀 적어주고 그리고 내가 적을 때도 키워드만 적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수학 기호 표시하면서 그래서 뭐 조사나 접속사 이런 거 적는 순간 시간 낭비고요. 그다음에 뭐 풀듯이 객관식 풀듯이 해라고 했습니다. 객관식 풀듯이 막 풀라고 했어. 객관식 풀듯이 답안 구성 생각하는 순간 뭐 된다? 시간은 두세 배 늘 겁니다. 그래서 풀어. 어차피 식에 몇 점 될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러다가 감점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점 당하는 게 나아 차라리. 객관식 한두 개 틀리는 것보다 서술형 한 개 못 푸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든 압도적으로 빨리 풀고 검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산한 다음에 검산한 한번 해서 답까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빠뜨린 식이 있는지 빠뜨린 논리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 평소 때 모의고사 치면서 잡혀 있어야 되는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볍게만 들으면 되는데요.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잘 들어주고요. 2,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여기까지만 잘 들으면 됩니다. 2,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지금 이야기할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자, 5번째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전략입니다. 시험 중에 해야 되는 진짜 전략. 무엇이냐? 자, 1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확률이 제일 높아지냐면 한 3문제 남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들 제끼고 해서 모르는 문제 다 제끼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이제 계산 복잡할 것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한번 풀었을 때 안 풀렸던 거 넘어갔던 것들 초반에 한 7, 8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쭉 돌아가서 풀리는 것들 쭉 다 풀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그 7, 8문제 체크하고 넘어갔던 계산 복잡하거나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야기 안 했구나. 넘어갈 때 모르는 문제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뭐도 넘어가야 된다.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계산 복잡할 거 이런 것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서부터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보통 20문제 기준으로 7, 8문제들은 계산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나중에 풀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그다음 계산 복잡한 문제들 이런 거 넘어가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도 문제나 계산 복잡한 것들을 이제 풀고 나면 결국 1등급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3문제 정도가 남을 겁니다. 3, 4문제. 그리고 3, 4문제 뭐 좀 어려운 학교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4문제, 4, 5문제 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15분이 남게 될 겁니다. 15분, 20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가 잡을게요. 3문제에 15분 정도가 남을 거야. 자, 되게 중요한 거. 그러면 너희가 다 풀 수 있어 원래라면. 못해도 한두 개는 풀 수 있어. 킬러 짱돌 문제 뭐 틀린다고 쳐. 그래도 그걸 제외하고 한두 개는 풀 수 있어. 근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건들다가 넘어갔다가 이거 건들다가 넘어갔다가 이거 건들다가 넘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되지요? 다 놓치지요. 다 틀리지요. 그래서 다 찍고 나오지요. 그걸 경험을 해봤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너희가 높은 확률의 문제를 먼저 건드려야 되고요. 그 문제만이라도 맞춰야 돼. 뭐 좀 낮은 확률의 문제는 찍기라도 하면 된다고. 어떻게? 저기 뭐냐? 그 문제를 제외하고 한두 문제 만약에 그 한두 문제가 킬러 문제였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마킹을 먼저 해. 그랬더니 3번 내지는 4번이 제일 적어. 마킹 개수가. 그 번호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재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이 나왔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개수를 맞추시거든요. 개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3, 4번 다들 알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건 수학에서는 잘 통용되지는 않고요. 왜 3, 4번입니까 보통? 국어나 이런 것들 앞에서부터 너희가 보기를 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렇지? 4번쯤에 보통 정답을 많이 출제를 하시지요. 1번보다.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1번도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자, 너희가 전략이 어떻게 짜져야 되냐면, 자, 한 문제 봤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봤더니 일단 대수적인 관점이 보여. 그치?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문제당 보통 5분 되니까 내가 이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예시입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 2, 3분의 계산이 걸릴 것 같아.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네. 그러면 5분 정도 배정을 할 수 있으니 한 1, 2분 정도를 기하적인 관점으로서 한 고민을 한번 내보는 거죠.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1분 만에 기하적인 관점 딱 보이면은 옳다쿠나 하고 풀면 되는 거고요. 풀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 싶으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푸는 거야. 이걸 내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다 키워드만 적을게요. 손절의 스킬이라고 합니다. 손절의 스킬, 손절 스킬. 정말 이게 1등급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스킬이고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치? 이 전략 중요도는 뭐 당연히 그치? 뭐 평소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중요도보다 이게 돼 있기 위해서 평소 때 잡혀 있어야 되는 습관을 이야기할게요. 자,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내가 평소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하적인 어저께 준원이나 누가 이야기했었는데, 그치? 질문에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모든 문제를 대수적으로 풀었다? 그럼 기하적인 관점 한번 고민해봐야 돼. 그다음 기하적으로 풀었다? 그럼 대수적인 관점 고민해봐야 돼. 기하와 대수 두 가지를 다 모든 문제 공이 고민하고 풀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답지에 대수만 있네? 그럼 기하로. 선생님이 대수로 설명했네? 그럼 나는 기하로. 선생님이 기하로만 설명했네? 나는 대수로. 이렇게 복습할 때, 숙지할 때 다 해봐야 된다고요. 왜? 저울질을 해봐야 빨리빨리 보입니다. 특히 대수는 교육과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자 세개, 식세개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자 세개, 식세개인데 그 식세개가 2차야. 그럼 보통 버려야 되는데 그 2차가 원이라서 빼주게 되면 금방 1차로 돼. 그러면 안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평소 때 잡고 넘어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보험용 풀이라고 하죠. 보험용 풀이가 보험용 풀이 설계되는데 10초가 걸리면 안 됩니다. 문제 읽는데 좀 걸리겠지만 문제 다 읽고 나서 문제 읽자마자 야 이거 잠시 생각해 보자. 이거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식 두 개 나오고 식 세 개 나오고 문자 알파베타 문자 세 개네. 좌표 잡는 순간 문자 두 개인데 대입하고 대입하니까 식 두 개네.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10초.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요 관점이 보이는데 있어서 그치? 관점, 보험용 풀이에 대한 관점이 보여야 돼.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 평소 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2, 3분 정도 걸린다라는 내 계산 속도를 알아야 돼. 계산 속도를 내 계산 속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설계가 됩니다. 나는 요 정도 양이면은 2, 3분이면 평소 때 풀었어. 요 정도 계산이었으면 내가 보통 4, 5분 걸렸어. 요 정도 계산이었으면 내가 보통 1, 2분 걸렸어.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숙지하면서 내가 항상 스탑워치 가지고 시간 재가면서 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딱 보자마자 대충 이거는 1, 2분 각이다. 3, 4분 각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꼭 이거 사진 찍었다가 특히 동현이도 지금 계속 내가 동현이가 걸리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벽한 친구들 없고요. 특히 이거 시험 중에 동현이도 특히나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봐주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오늘 뭐 할 것이냐 최신 기출 남은 문제들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안 했던 관점 중에서 중요한 관점 1개 그 다음에
했던 것들 중에서 어저께 너희가 공이 많이 틀렸던 거 좀 정리 순으로 좀